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할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또 병마가 닥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보험이란 걸 들게 되죠. 두 분은 보험을 뭐 다 들고 계시죠? 네. 보험금 타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자동차 사고 자동차 몇 번 사고. 나서 이제 아유, 그런 경우는 많죠. 맞아요. 받았고 많죠. 예. 많이는 아닌데 한 실비보험 같은 거 실비보험도 있잖아요. 그렇고. 몇 번 받았던 그러니까 기억이 병은 걸린 적이 없네, 그죠? 다행이네요. 그러네요. 예. 신병도 뭐 저는 자동차는 골절 사고로 아. 인해서 골절도 보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굉장히 소액이에요. 2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실비보험은 아니었지만 골절도 어. 보상이 되는구나. 그러네. 네. 예, 아무튼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되다가도 이렇게 보험금을 받게 되면은 야, 보험 들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보험금을 이미 받았는데 나중에 보험금을 돌려줘야 된다면 어떨까요? 참 난감한 경우가 생기겠죠. 바로 오늘 사연이 그런 경우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갑자기 이렇게 떠나실 줄도 모르고요. 툴툴거리기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꼭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형, 아빠 좋은데 가셨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아이고, 나랑 이혼할 때는 나만 없으면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아이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나 이 인간아. 이거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박태랑 씨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혼한 전 부인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태랑 씨가 죽고 양육비까지 못 받게 되자 전 부인 궁금 씨는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궁금 씨, 박태랑 씨 사망보험의 수혜자는 두 분의 아드님이지만 자녀분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자녀분들의 친권자인 이궁금 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여기다 사인하시죠. 네, 사인했어요. 아우, 세상에, 애들 아빠 죽고 애들 어떻게 키우나 너무 막막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보험금이 나오니까 한시름 덜었어요. 아, 그러게요. 이 아버님이 자녀분들 걱정에 사망보험을 미리 들어 놓으셨나 봐요. 자, 보험금 지급됐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죠. 진짜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아휴, 이제 애들 걱정 없이 잘 키울게요. 태랑 씨의 사망보험금은 수혜자인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이혼한 전 부인 이궁금 씨에게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따르릉 따르릉. 그 이궁금 씨죠. 여기 법태생명인데요. 박태랑 씨 사망이요. 원인이 추락사가 아니고 극단적 선택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유서도 찾았고요. 이렇게 되면 고의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지급받으신 사망보험금은 반환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고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박태랑 씨 사망이 자살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 돈이 여태 있겠냐고요. 애들 키우면서 다 썼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드릴 수가 없어요. 아, 이보세요. 아, 이거 뭐 배째라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저희랑 해보자는 겁니까? 해보자는 게 아니고 애들 키우느라고 다 쓴 돈을 이제 와서 달라고 하면은 그 돈을 어디서 찾습니까? 못 줘요, 못 줘. 네. 자, 오늘의 사연은 사고사가 아닌 자살,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네. 야, 이게 애매하네. 근데 이게 바로 밝혀졌으면 모르는데 이런 경우에 한참 있다가 이게 밝혀지는 경우가 이제 네. 문제되는 거예요. 지금 궁금 씨는 이걸 돈을 다 썼단 말이에요. 예. 근데 원래 이런 경우는 사망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예전에는 보험 약관상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었는데요. 네. 2010년 4월경에 표준 약관이 변경이 되면서 이런 경우에도 2년이 지나면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단서 조항이 생겼고요. 네. 뭐 그 이전에도 미리미리 약관을 변경해서 지급한 보험사도 있었는데 우리 사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1년도, 2000년도에 들었던 이 보험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사고에 대해서는 뭐 고의로 발생한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상황만 봤을 때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보험금을 되돌려내려고 하니까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궁금 씨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긴 없어요. 이건 뭐 너무 가혹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규정에 따르면은 돌려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궁금 씨의 사연이 억울하기도 하고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깝기도 한데 이 사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 사연 속에서 네. 이 태랑 씨의 죽음이 이제 고의의 사망 사고라는 것이 밝혀지자 이 보험사가 이 자녀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승소를 했고 네. 보험사는 이 확정 판결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뭐 직접 자녀들에게는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대신해서 받은 이 전 부인에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니까 보험사가 전 부인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까지 낸 사건입니다. 뭐 사실은 그래요. 보험사나 전부인이나 다 좀 막막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애매하고 서로가 이제 황당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예요? 어때요? 미성년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상대로 이것은 우리가 돌려줘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상속인으로서 받았던 특유 재산이지만 다시 우리도 반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부인은 이 자녀들의 이 권리에 대해서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이 권리라는 거는 일신 전속적인 권리라서 보험회사가 대신 행사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성년 자녀들에게 내가 친권자로서 너희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돈을 다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항변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궁금 씨가 이렇게 이제 못 돌려준다라는 이유를 네. 두 가지로 들었군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추심금 소송은 결론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결론은 네. 대법원은 보호자, 친권자는 자녀들의 명의로 취득한 이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네. 이것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지 소비해서는 안 된다. 즉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 손대면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 이 사연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 위해 쓴 거잖아요.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사용하면 안 돼요. 다만 이 사연에서는 특수하게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또 사연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소비한 것에 대해서는 투기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도 이 자녀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특유재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네. 이 1심, 2심, 3심 모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자체는 맞습니다. 맞아요. 다만 이 궁금 씨가 항변했던 거 그것은 자녀들의 권리지 보험회사가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오히려 아니다. 이것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일신 전속적인 권리는 아니다. 이런 판단까지 추가적으로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네. 자녀들을 대신해서 네. 부모에게 돈을 돌려주십시오라고 할 권리는 있다. 네, 맞습니다. 그건 인정했다는 거예요. 네. 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했지만 예, 예. 친권자가 다른 수익이 없었고 그렇죠. 친권자가 재혼을 해서 다른 자녀들까지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자녀들까지 동시에 양육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내가 친권자지만 너의 돈을 썼지만 다시 돌려줄 수가 없다라는 항변을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네요. 네. 야, 이거 좀 복잡하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 그 재산을 본인들이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 친권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할지라도 네. 그 아이들의 재산을 어떤 명목으로도 써서는 안 된다. 원칙입니다. 이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뱃돈이나 용돈 같은 거 애들 거 네. 받으면 네. 야, 엄마 아빠가 이거 보관해 줄게. 야 해가지고 그거 저축하잖아요. 네. 대신에 그거 받아다가 우리가 쓰잖아. 이거 쓰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쓰면 안 되는 거네. 사실 법적으로 소액의 경우에는 네 소액의 경우에는 또 그렇게 명백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네 기본적으로 뭐 신탁을 받았다든지 큰 재산을 뭐 할아버지로부터 별도로 뭐 징여를 받았다든지 야. 큰 땅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 절대 부모님은 탐할 수 없다. 아무리 미성년 재산일지어라도 야. 제 아들은 7살인데
이미 얼마씩 받았나를 다 외워가지고 나한테 아빠가 내 돈 얼마 갖고 있지를 계속 물어봐. 예, 수학 천재네, 수학 천재. 돌려줘야 됩니다. 예, 예. 언젠가는 돌려줘야겠네. 예. 자, 가정에서 법률도 좀 조기 교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럴 때 안성맞춤 자료가 바로 법태랑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도 실한 법안들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